자, 고2 11월 모의고사 비문학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자, 기술 지문이에요. 기술 지문은 항상 보기 전에 문제 먼저 보는데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28번. 왜 중요하니? 지금 기술 지문, 과학 기술 지문에서 이렇게 28번 같은 게 나오면 항상 순서, 과정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림이랑 같이. 지난번에 우리 9월 모의고사 할 때 그림 같이 봤어야 되는 거 뭐 있었니? 바이러스 지문 있었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연결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다 읽고 그림으로 가도 결국 다시 돌아가야 돼. 비교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잘 읽힙니다. 그럼 실제로 지문 볼게요. 자,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자 그랬지.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 물질의 내부는 관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방사광이다. 자, 메인은 방사광이 되겠네. 자, 역시 대조예요. 대조.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니? 세상에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가시광선이래요. 되니? 그래서 가시광선이랑 방사광이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대조를. 사람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가시광선은 보인대요. 맞죠? 방사광은 안 보이겠네. 파장은 가시광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짧대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다? 내부 구조.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가 가시광선은 없다. 방사광은 있다. 그래서 활용을 한다잖아. 왜 활용하는 거야?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사광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이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구나.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돼요. 방사광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어.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고. 그럼 봐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우리 국어 시간에 말하는 이해라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뭐냐 하면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 파장이 길면 눈에 보인대. Why? 왜 내부 구조를 볼 수 없지? 이런 고민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파장이 길면 눈에 보이고요. 내부 구조는 볼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를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관계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이 파장과 눈과 내부 구조의 관계만 파악하시면 된다고. 뜨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정의 내려주죠. 우린 방사광이 뭔지 모르니까.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너무 길다 그죠? 문장이 길지만 중요한 것만 체크합시다. 방사광은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입니다. 방사광의 정의입니다. 방사광은 종류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왜 안 되니? 가진 빛으로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자, 반사광은요. 반사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아니라 반사광은 얘가 파장이 다양하대. 여러 파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 성질 계속 나오고 있죠. 휘도가 높다. 우리 휘도 모르잖아. 또 준다.
빛의 집중 정도로 나타내는 것으로. 자, 그럼 선택지에서는 이 말이 같이 쓰일 거라고. 휘도라는 말이나 빛의 집중 정도나.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갖는다. 아하, 휘도는 언제? 빛의 세기가 클 때. 다음 빛의 퍼짐이 작을 때. Y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고요. 그냥 이 관계구나. 왜 빛의 세기가 크면 휘도가 큰가? 라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유리해져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요 관계만. 계속 말하지만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가 어차피 이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휘도와 빛의 세기와 퍼짐의 관계만 알면 된다고. 예를 들어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파장 중에 반사광은 파장이 다양해. 그 중에서 X선을 내가 선택을 했어.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방사광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였어? 반사광을 쓰는 이유는 물질의 내부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서였다고. 됐습니까? 반사광은 자연에서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긴대요.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별이 폭발할 때 가서 관찰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쓰기가 힘들잖아. 그 빛을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아, 반사광이 필요할 때는 만든답니다. 그게 반사광 가속기. 그러니까 반사광 가속기는 뭐 하는 거? 반사광을 만드는 거. 자, 일반적으로 크게 전자입사장치, 저장링, 빔라인으로 구성된다. 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뉴런, 그죠? 퍼셉트론 같은 경우도 퍼셉트론의 구조부터 쭉 나왔었거든. 그것처럼 지금도 구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랑 연결시키라고 제가 옆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맞니? 사실 이 그림이 없다면 그렸어야 돼요. 뭐 그린다는 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방사광 가속기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어떻게? 첫 번째 어딨냐? 전자입사장치. 두 번째 저장링이네요. 쏘리. 저장링. 그 다음에 빔라인. 그리고 또 하나씩 설명해 줄 거라고. 어차피 글의 구조는 다 그래요. 그럼 전자입사장치를 또 설명해 준다고. 맞죠? 전자총과 신형 가속기로 구성된대. 아, 얘는 다시 전자총과 신형 가속기로 되는구나. 이게 구조가 나와야 되거든.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각각의 역할이 선택지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나와 있으면 땡큐인 거야. 됐죠? 그럼 우린 여기다가 정리를 하자. 전자 입사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전자를 방출시킨 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켜서 저장링, 여기로 딱 쏘는 역할이래요. 가속을 하는 역할이네, 쉽게 말해서. 전자 가속시켜서 저장링으로 쏜답니다. 전자총은요, 여기 나오죠?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플러스하면요,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 이때 전자가 생기나 봐.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 아, 얘는 전자 방출.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함으로 에너지 없대요. 선형 가속기 예정. 음전하를 띤 전하가 양전하를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정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이런 거 선택지에서 많이 건드립니다. 근데 외우고 있지 못하고요. 만약에 이과 친구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 음전하가 양극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과 친구들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밑줄만 쳐놓으세요. 이게 뭐래? 정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속시킨다고. 얘가 가속시키는 거잖아. 뭐를 이용해서? 정기적인 힘이요. 다 암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암기해? 체크만 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힘이라고 나오면 쉬운 거고요. 정기적인 힘이라 안 나오고 마이너스 전하가 양전하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표현하면 틀릴 거고요.
되니? 가속된 다음에 저장링으로 보내진다. 1번 바로 보세요. A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랑 글이랑 매칭하면서 바로바로 푸셔야 돼요. 물론 다 읽고 풀어도 돼요. 자기만의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더 빠르고 좋아요. 정확도가 좋습니다. A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방출시킨 전자는, 자 여기다 체크해야겠죠. 광전 효과 일단 맞는지 봐야겠지. 방출시킨 전자 맞죠? 전자 방출하는데 광전 효과를 사용한다 그랬잖아. B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어서 높은 에너지를 얻는다. 오케이네요. 됐죠? 이제 저장링으로 갔어. 두 번째 여기 휨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등으로 구성. 또 구성이 3개로 나뉘잖아.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나 봐요.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전자석 1번, 2조 또 작은 1번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얘의 역할은 뭐다?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자는 C를 지나면서 자석주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방향이 바뀌면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요거는 맞죠? 일단 회전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전자는 휨전 자석을 지나면서 똑같네요. 자석주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되는데 이때 운동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 됐니? 어디 나왔니? 똑같죠? 지금 표현이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된다.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된다. 방향이 바뀐다. 자, 휨다라는 말을 방향이 바뀐다로 바꾼 거예요. 이 정도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서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하는 이번엔 삽입장치예요. 작은 2번.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방출된대요.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지금 봐봐. 우리가 또 큰 거를 자꾸 잊고 가면 안 돼요. 방사광 가속기가 뭐였니? 뭐 만드는 거? 방사광을 만드는 건 방사광이네요. 제가 아까 반사광 썼죠. 병신이네. 죄송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방사광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뭐가 된 거야? 방사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 방사광이 이제 방출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 방사광을 만드는 기계니까. 맞죠?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일어난대. 진폭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자, 삽입장치에서는 뭐가 커진대? 진폭이 커진대요. 그죠? 진폭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커진대. 휨전 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광이 된다. 이때 휨전 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여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대. 왜? 몰라도 된다고요. 됐죠? 고주파 공일한 전자에서 에너지를 얘는 또 뭐 해준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돌게 해준답니다. 됐죠? 3번 C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D에서 방출된 방사광 삽입장치보다 더 밝은 이유는, 누가 더 밝아? 누가 에너지가 더 많다 그랬어? C를 거친 애야, D를 거친 애야? 삽입장치가 뭐 해준다 그랬어? 삽입장치에서 진폭을 높여서 에너지를 높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더 밝잖아요. 맞지? 그럼 D가 더 밝아야 되지. 틀렸네요. 선택지를 만든다는 게 여러분 이게 내용이 뭐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지는 결국은 뭐로 나오는 거야? 관계로 나오잖아요. 관계로. 그냥 A보다 B가 더 밝다, B보다 A가 더 밝다, 이거라고요. 여기서 뭐 방사광이 뭔지 간섭 현상이 뭔지 진폭이 뭔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은 더 밝다요. 더 밝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문에서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 방보다 거실이 더 밝다. 그 이유는 거실에는 조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랑 똑같은 글이야. 이게 단지 휨 전자석이니 삽입 장치니 뭐 방사광이니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문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선택지에서는 내 방이 거실보다 밝아 그럼 틀렸구나. 이거만 하는 거라고. 이게 수능 국어예요, 여러분. 물론 짧은 시간에 하기 힘듭니다.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돼. 됐니? 틀렸죠? 됐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는 바꿀 수 있겠죠? 바꾸면 맞는 선택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우리 아까 파장 여러 개의 파장이 있다 그랬잖아.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 빔라인입니다. 크게 진공 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나눴죠. 진공 자외선과 X선.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까? 진공은요, 기체 상태의 구조나 고체 표면의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실험을 하고요.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정을 이용하여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나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그 X선 빔라인이 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나 보네. 특히 X선 빔라인들 중에 하나인 X선 현미경은 같은 범주예요 지금. 맞죠?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나노미터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죠. 이건 뭐 고등학교 기초 수준이 알아야 되죠. 난 잘 몰라. 잘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문맥상 작은 거 잘 봐 이 정도겠지.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대조네요. 유리렌즈나 거울을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제가 X선은 빨간색하고 가시광선은 파란색으로 할게. 그럼 여기서 유리렌즈나 거울을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생각해봐.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렵다 그랬어. 그럼 유리렌즈나 거울은 X선의 범주야 가시광선의 범주야.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렵다 돼 있잖아. 어려우니까 이건 누구 거야? 가시광선 거겠죠. 그래서 X선 현미경은 X선이 그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 뼈 찍는 거. 물질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물질의 내부 구조를 본다는 게 엑스레이 같은 거네. 뼈를 보고 이런 거. 이게 딱 떠올랐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몰랐어요, 저도. X선 현미경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켜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 X선을 활용한다. 자, 일단 뭐 제일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이미 풀었기 때문에 그럼 4번, 5번도 살짝만 보면 C와 D를 통과하면요. C와 D를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손실된 전자는 아까 손실됐다 그랬죠? E가 얘가 에너지를 채워준다. 오케이 맞고요. F는 실험 목적에 맞게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자, 숨 한번 쉬고요. 문제 가기 전에 자, 처음에 시작은 뭐였냐면 방사광에 대한 설명이었어. 방사광은 뭐랑 다르다? 가시광선이랑 다르대. 눈에 안 보여.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잘 살필 수 있답니다. 그죠? 방사광은 별이 폭발할 때도 생겨. 하지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만든다. 그 만드는 과정이 쭉 설명된 겁니다. 방사광이 왜 필요하다? 물질의 내부 구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됐지? 그럼 문제 갑시다. 아이고, 지우자. 26번.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종류 두 개였죠. 오케이. 휨전 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까 N각형이라 그랬고요. 뭐 모서리마다 있었는지 직선마다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모서리마다 있던 직선마다 있던 몇 각형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빛의 집중정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뭐라 그랬니? 물론 기억 안 나면 찾으러 가셔야 돼요. 늘 말하지만 휘도였습니다. 그죠? 빛의 세기가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비례 관계였어요. 지금 저는 기억이 나요. 되게 아까 자세히 읽어가지고 기억 안 나면 찾으러 가셔야 되고. 전자는 양전하를 띤 양극, 이거 아까 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전기적인 힘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극으로 가는지 음극으로 가는지 이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음전하를 띤 전자가 여기 있죠?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맞네. 오케이.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 전자 방출 얘기 언제 나왔습니까? 전자 방출 얘기 언제 나왔어? 누가 전자 방출시켰어? 이거 다 기능이에요, 여러분. 전자총, 그죠? 여기서 전자를 방출시켰잖아. 뭐를 사용해서? 전자총은 광전 효과. 그게 뭔데?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파장보다 짧은 파장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된다. 이게 광전 효과. 정의였어요. 정의로 답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에는 체킹이 돼 있어야 된다고.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됐니? 그래서 긴 게 아니고 짧은. 오케이, 틀렸고.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 자, 방사광입니다.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맞아요.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방사광 가속기. 방사광 가속기 가속 그럴듯했다고. 그 동그라미 했을 거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별이 폭발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었죠. 휘도가 높아 자세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잖아. 빛의 가속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 이것도 나왔어요. 정의. 다 맞는 것 같잖아.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거 답 2번이거든요. 왜? 방사광 가속기는 뭐였니? 뭐 하는 거였어? 쉽게 말해서 방사광을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맞지? 방사광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시키는 거는 방사광 가속기 연구 목적으로 방사광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빠진 거야? 방사광을 가속시킨다 이런 설명인 거야. 그건 아닌 거야. 다시. 2번 선택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방사광에 대한 설명이니까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방사광을 가속시킨다. 지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가속시키는 전자기파가 방사광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그거 아니잖아요. 전자를 가속시키는 거였지. 전자를 가속시켜서 얘가 뭐 굴절되게 만들어서 그때 방사광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설명이 정확한 겁니다. 얘는 풀었고요. 자, 기억은 마지막에 나왔던 거 X선 걔죠. 광학현미경은 얘는 가시광선의 범주네. 그럼 아까 1단락에서 첫 단락에서 지금 문제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표시내놨는데 문제로 처음 나왔어. 이거예요, 이거. 그죠? 안 나올 리가 없다니까 문제로. 관계, 비교, 대조가.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렌즈를 이용해 물질의 표면을 확대하는 실험장치다.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은 렌즈별로 최대 200나노미터까지 되는 물질을 관찰할 수 있다. 아까 얘는 뭐 15나노까지 된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 기억이랑 니은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야? 기억이 더 좋은 거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애라고. 얘는 방사선이 아니고 뭐였냐? 방사광. 그죠? 기억은 방사광이고 니은은 가시광선이라고. 파장이 여기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방이랑 가시광선이랑 하면 파장이 얘가 짧고 얘가 길고 맞죠? 그래서 뭐 눈에는 얘는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선택지 읽을 때.
그냥 니은은 이렇게 읽으라고요. 니은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다. 니은. 기니를 안 써줬구나. 이게 기억, 이게 니은입니다. 니은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달리 또 살려야 되죠. 그럼 이제 기억도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달리 하면 안 되네. 역시 무시하고 기억은 빛이 굴절하는 성질. 빛이 굴절하는 성질은 둘 다겠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 유리 렌즈를 활용하여 빛을 모다. 유리는 누구의 범주야? 가시의 범주죠. 가시가 유리잖아. 맞지? 그럼 틀렸네요. 니은은 기억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니은 가시광선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죠. 틀렸네요. 기억은 X선은 니은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그렇죠. 왜 자꾸 방사선이라 그러지? 방사광은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한다. 5번이네요. 마지막 단어는 그냥 비슷한 단어 넣어보면 돼요. 여러분. A 지니다. 가변성을 지닌다. have 그죠?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책임을 지닌다. 모습을 지닌다. 추억을 지닌다. 이거 성질을 지닌다니까 당연히 보편성하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다고 느끼는 지문이야. 센 척하지만 사실 저도 어려워요. 나도 문과니까. 저 국문과잖아요. 저도.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이게 양으로 가는지 음으로 가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걸 조금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이걸 좀 느끼셔야 돼요. 알겠니? 관계. 제가 아까 말했던 관계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더 밝다.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더 밝다. 선택지 그냥 결국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런 거. 되니 꼭 기억해 주시고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쫄지 마. 할 수 있습니다.